22번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는데, 야, 이거 3개의 합 너네 구할 수 있지 않냐? 어떻게? 이거예요? 2분의 9죠. 근데 등차 수열이니까 됐죠? 맞아요? 그러면 3S2가 2분의 9겠죠? 그럼 S2는 2분의 3일 것 같은데 뭐 물어봤죠? S2 물어봤네요. 네, 그죠? 아주 쉽네요. 됐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죠. 다음 문제는 얘인데요. 얘가 뭘로 보이세요? 얘가 뭘로 보이죠? 이걸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hx의 식을 그냥 확정하라는 얘기죠. 맞죠? 네. 근데 hx의 식을요 교점 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하고 2하고 4 그리고 3차 함수죠. 그리고 3차의 개수는 음수일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아니, 얘를 a, x, x-2, x-4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얘를 당연히 전개해서 써줘야겠죠. 왜? 우린 적분 이용할 거거든요. 맞아요? 저 녹색 부분의 넓이가 2다 라고 했죠. 근데 gx에서 fx를 빼면 넓이가 나오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방금 쓴 식인 이걸 하시면 이게 2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맞냐? 이거 니네 적분해. 알았지? 적분해서 a 구해보면 a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네. 그러면 hx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 x, x-2, x-4다 이런 얘기니까 h1은 얼마 나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941 쌩인가 보죠? 네. 자, 저 점은 곡선 밖의점이죠. 곡선 밖의점에서 접선을 물어보면 접점 잡아서 문제 풀으라고 했어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접점 잡아서 문제 풀면 되겠고요. 그럼 접점을 t, t의 제곱으로 보시고 y-t의 제곱은 2t x-t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2분의 1, -2 대입하시면 t에 관한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얻어지는데 이 방정식을 풀면 t가 -1과 2가 나와요. 이건 계산해 보시고. 알았죠? 그럼 접점이 뭐라는 얘기냐면 -1, 1하고 2, 4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도는 사실 그림을 안 그려봐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그림 원하는 학생 있을까봐 이렇게 있고 대충 여기가 y축이죠? 맞아요? 그럼 2분의 1, -2는 뭐 이쯤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접선 긋고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 보니까 안 접하면 그거 보니까 여기가 -1, 1이더라 여기가 2, 4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의 면적을 지금 구하시오. 이게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정적분은 항상 x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면적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못 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찢어야 돼요. 여기가 얼마예요? x는 2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1부터 2분의 1까지는 2차 함수에서 이 직선을 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2까지는 여기서 여기 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식 자체를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넓이 S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는 X의 제곱에서 얘를 가지고 만든 접선 그게 기울기 얼마니? 마이너스니까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만 1 지나야 되니까 얘를 가지고 만든 접선은 Y는 4X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 얘를 빼야 되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1 dx 이게 되는 거고요. 맞냐? 네. 2분의 1부터 2까지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게 되는 거죠. 맞죠? 통상적으로 이거 이제 그냥 적분하셔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잘 보면 이 특징이 있다. 어떤 특징이 있냐? 둘 다 완전제곱식이죠. 접하는 게 당연히 완전제곱식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잖냐. x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거의 적분을 합성함수의 적분을 역으로 이용해서 3분의 1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의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습니다. 미분해 보시면 맞다는 거 알 거예요. 알겠죠?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데, 알겠죠? 네, 이거를 잘 응용하면 개수가 있어도 할 수 있다. 미분했을 때 숫자만 맞추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한 여러 개짜리를 그냥 한 번에 적분하는 거니까 좀 더 낫잖아, 이게. 별로냐? 별로면 놔두고. 별로면 따로 해, 그냥. 알았어? 여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4분의 9 나오니까 계산해 보시고요. 알겠죠? 원래는 이거 적분 해서 따로따로 넣어야 되잖아요. 귀찮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완전 제곱식이었기 때문에. 알겠죠? 이제 이걸 일반화하면 아주 어려운 내용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와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의 곱의 적분이죠. 이렇게 완전 제곱의 형태는 아주 특수한 경우만 좀 쉽게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전혀 다른 함수를 둘이 곱한 거 어떻게 적분하냐라고 하면 이게 미적분에서 얘기하는 부분 적분 혹은 치화 적분 이런 애들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942 094이네요. 네. y는 1-x제곱이 한 점과 그렇군요.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건데 구해보죠. 그림으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몇 문제 남았니, 나연아? 방금 세지 않았니? 저 새끼 왜 이렇게 안 끝내지? 몇 문제 남았지? 이렇게 뒤진 거 아니야, 방금? 얘기해봐. 몇 문제야? 그 방금 6문제라고 대답을 했는데 뭔가 말속에 뼈가 있잖아요? 포기해 임마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이 안 이쁘다. 여기 곡선이 특별히 더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왼쪽은 사실 볼생이랑 관계없는데 이건 하고 맞출게. 알았지? 어차피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1이죠. 상태가 진짜 안 좋네. 만 접근할 거죠. 그죠? 이거 접선은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대충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접선과 곡선 이루는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y축과 x는 1이니까 여기 이런데요. 지금 색칠한데 보이세요? 네. 여기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접점을 t,1-t의 제곱으로 잡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죠. 그럼 y는 y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t x 마이너스 t일 것 같네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tx 플러스 t의 제곱 플러스 1일 것 같고요. 그래서 st는 뭐냐면 직선에서 곡선을 빼야 되죠.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직선에서 곡선을 빼면 식 정리했을 때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dx다. 이거 x에 관한 거다. 맞지? x에 관해서는 정적분이고요. t에 관해서는 함수인 거예요. 알겠죠? 해제를 해보시면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t x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 x 1, 0 대입하면 뭐 나오냐? t에 관한 이차함수 나와요. 그러면 t-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2분의 1일 거니까 최소값은 12분의 1이다. 정의하기 아무 문제 없죠 지금? 그죠? 최소가 된 지점이 2분의 1 0과 1 사이니까요. 곡선 3차함수 하나 나와 있고요. 넓이가 지금 S1, S2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S1과 S2가 같다.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예요? 여기랑 여기랑 넓이 같다는 건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0 된다. 이걸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접근할 텐데 문제는 접근 구간이 한쪽 끝은 0인데요. 나머지 한쪽 끝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편의상 그냥 알파 이렇게 잡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알파는 3차함수의 x 절편 중 양수인 것 중 가장 큰 거네요. 뭐 어쨌거나 그래서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k는 0을 만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자, 실제로 0부터 알파까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 정적분의 결과가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거니까 실제로 알파와 0을 넣어서 빼시면 0은 어차피 넣어봐야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를 넣은 거하고 똑같은 결과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4분의 1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k 알파는 0일 겁니다. 여기서 알파 약분해도 되죠? 왜냐면 알파가 0이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파 양의 값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알파 그냥 다 약분하셔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알파 4 곱해 정리하시면 이게 0이라는 사실도 없겠네요. 그죠? 그럼 이건 알파하고 k 가지고 연립해서 그냥 풀어내시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얘는 k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알파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푸는 과정 생각할 거고 알파 풀어보시면 알파가 루트 3분의 2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구하고 싶은 건 k의 값이니까 다시 역으로 여기 대입하시면 k 값 나오겠죠? 알겠죠? 이건 이 정도만 풀겠습니다. k는 답만 적어드리면 9분의 4 루트 3 나옵니다. 계산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 다음 문제 954번이거든요. 954번 봐보세요. 그 954번 실제로 계산해서 푼 학생 있나요? 넘어갈게. 이게 실제로 넓이 계산해서 푼 학생 있어요? 제 생각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지금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냥 x절편만 가지고 대충 그려봐도 이런 모양일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1인 상태죠. 맞습니까? 근데 넓이가 최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니까 이거 식으로 풀어봐야 되나? 약간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a는 0이다 이렇게. 다 그렇게 풀었나요? 넓이 구해봐서 풀었나요? 왜 대답을 안 해주죠? 0이라고 풀었어요? 근데 이거를 물론 이제 수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만 수식으로 푸는 게 나중에 가면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왠지 느낌상으로 a가 변곡, 그러니까 0일 때 변곡이기 때문에 이때가 최소일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를 곡선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제가 곡선 한번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보여줄게요. 안 잡히냐? 잡히라고.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게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럼 제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넓이가 늘어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동할 때 정적분을 이쪽 방향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쪽이 늘어나고 이쪽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늘어나는 게 크고 줄어드는 게 작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아래쪽으로 이동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늘어나는 게 크고 줄어드는 게 작죠. 그러니까 총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 가운데 위치할 때 넓이가 최소구나 난가할 수 있고 그렇게 풀어버리시면 순식간에 A가 0인 거 그냥 아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도 이게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식이 너무너무 좋은 학생들은 식으로 해보셔도 같은 결과는 없습니다.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965번입니다. fx와 역함수에 대해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고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fx가 단조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단조 증가인지 감수인지 좀 파악하기 위해서 f'x를 구해보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고 이거 판별식 잠깐만 써봐도 허근 가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양의 값을 갖는 단조 증가 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함수가 단조 증가 함수였을 때의 특징이 있죠. 똑같이 단조 함수여도. 단조 증가 함수는 역함수의 교점을 반드시 어디서 갖습니까? y는 x 위에서 갖습니다. 근데 함수가 단조 감소인 경우에는 y는 x 이외의 지점에서 역함수와의 교점을 가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단조 감소 함수인데 y는 x와 교점 구해서 문제를 풀면 틀릴 때가 있어요. 사실 단조 감소 함수도 y는 x에서만 교점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많고 비율로 보면 한 90%? 그러니까 학생들이 단조 감소 증가든 그냥 역함수 존재한다고 하면 무조건 y는 x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풀어도 계속 문제를 맞추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틀려요. 그래서 왜 틀렸는지 모르는 거죠. 그동안 잘 맞아왔는데 왜 틀릴까라는 건데 단조 감소 함수 중에 좀 낮은 비율로 y는 x 이외의 지점에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교점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기 좀 쉽지 않은데요. 대표적인 발레를 쓰자면 뭐가 있냐면 아주 쉬운 발레가 있죠. 누가 있죠? 이런 거 발레로 쓰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자, 이게 y는 x라고 해봐요. 알겠죠? 근데 단조 감소 함수인데 y는 x 이외의 지점에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교점을 가지려면 아주 쉬운 발레가 이거예요. y는 마이너스 x 이거를 y는 fx라고 하면 이게 f 인버스 x이기도 하죠. 근데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인 지점에서 하나를 제외하고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역함수 대신에 y는 x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단조 증가이다를 저렇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확인 없이 풀어도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만 어쩌다 틀리게 돼요. 아시겠죠? 그럼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단조 증가 함수니까 y는 x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단조 증가 함수이다라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fx는 gx의 해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fx는 x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는 x 이걸 풀어보시면 이렇게 얻어지겠죠? 맞아요? 그럼 교점이 0하고 1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어차피 이제 원래 함수를 사실 그리면 좋겠는데 그리기 귀찮아서 마음속으로 상상을 해봤을 때 y는 x하고 y는 fx하고 이거는 면적은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면적의 절반일 거예요. 왜냐면 y는 x의 대칭일 거니까 데칼코마니처럼 대칭 구조로 연결됐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2분의 1 s라고 쓰고요. 0부터 1까지 fx에서 x를 뺀 놈을 이것도 사실 누가 양일지 모르잖아요. 그려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귀찮아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똑같아요. 알겠죠? 네, 계산해보시면 이게 12분의 1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 안의 값을 계산해보면 이게 나오죠. 그 말은 이 구간 내에서 fx가 x보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위아래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괄적으로 절대값 씌우셔도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12분의 1이니까 답은 6분의 1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근데 제가 지금은 그래프를 왜 안 그렸냐면 안 그려도 답이 나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는 건데
그래프가 단조 감소이거나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이 있으면 그래프 그리셔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넘어가고요. 971번입니다. 자동차 A가 P 지점을 지나면서 16m/s의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하는 거죠. B는 A가 P 지점을 지난 후 2초 후에 P 지점을 지나서 A를 따라갔다. B가 P 지점을 지난 지 T초 후에 속도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되게 중요한 힌트거든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B가 P 지점을 지난 지 몇 초 후인가, 이것도 중요해요. 알겠죠? 지금 운동을 누구를 기준으로 서술하고 있냐면 B를 기준으로 운동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A 기준으로 잘못 풀어가지고 답을 잘못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알겠죠? B가 기준이구나 라고 보면 되겠고요. A와 B가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만난다라는 것은 위치가 같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A와 B의 위치를 식으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편의상 A의 위치를 XA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의 위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얘는 처음 속도가 0이 아니라 16이에요. 그냥 계속 운동하고 있는 아이거든요. 16인데 B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16T라고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B가 2초 후에 P점을 지나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관점을 봤을 때 A는 B보다 2초 더 운동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T 플러스 2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2초 더 운동한다고. 알겠죠? B가 1초 운동하면 A는 3초 운동하는 거죠. B가 2초 운동하면 A는 4초 운동하는 거죠.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굳이 적분 쓰지 않고. 알겠죠? 마찬가지 B의 위치를 보면 B의 위치는 그냥 속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적분하시면 되겠죠? 네, 적분하시면 T의 제곱 더하기 2T입니까? 근데 이렇게 쓰는 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P 지점을 좌표를 0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속도, 가속도와 미분은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물체 운동을 해석하거든요. 평면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물체 운동을 해석하는데 시작 지점이 안 나와 있잖아요. 시작 지점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임의로 이렇게 잡아도 어차피 A와 P가 만나는 시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여기를 2로 잡으면 여기 더하기 2 해줘야 되는 거죠. 그냥 그런 개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더하기, 여기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더하기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영어 잡겠습니다. 알겠죠? 결과적으로 위치가 같다는 것은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요. 이거 풀면 뭐 나오니? 이렇게 나오니? 맞아요? 그래서 T는 음일 수는 없기 때문에 16초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적분 없이 그냥 이렇게 바로 식을 쓰시면 돼요. 보통 그 체계 해설을 보시면 다 적분기호 써가지고 일일이 부정적분을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P의 좌표를 뭐 A 이렇게 잡았다고 해도 여기가 A가 더해지고 여기가 A가 더해지는 그런 개념인가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 A 더해지고 여기 A 더해지는 개념이라서 어차피 사라져서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로 P의 위치를 0으로 잡은 겁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 중에서 그 시작점의 위치를 주지 않았는데 시작점의 위치를 찾아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시작점의 위치를 0으로 잡으면 되는구나 라는 건 좀 잘못된 생각이고, 이 문제의 경우에는 시작점의 위치가 어디였든 간에 문제의 답에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가 임의로 0으로 잡은 거고요. 그냥 무조건 0이라고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대부분의 문제는 원점을 출발하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작점의 위치를 0으로 잡아주고요. 시작점 위치를 안 잡아주는 것 중에서 문제의 조건을 통해서 시작점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982번. 수직선이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습니다. 2와 7에서의 위치가 각각 5하고 마이너스 1일 때 10에서의 위치를 구하시오. 이 문제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지금 P의 처음 위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죠? 그냥 속도 그래프만 나와 있고 처음 위치 제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처음 위치가 중요해요. 왜냐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t는 시분에서의 점 p의 위치이기 때문에 처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잖아요. 이만큼 앞으로 갈 거고 이만큼 뒤로 갈 거고 다시 이만큼 앞으로 갈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p의 처음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면적을 보여보면 여기 면적 얼마죠? 2분의 3a예요? 2분의 3a.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일단 2까지만 구합시다. 여기만. 그럼 a죠. 그죠? 자, 얘의 처음 위치를 제가 x0라고 할게요. 뭔지 모르니까. 알겠죠? x5라고 할게요. x5고 그 다음에 a만큼을 이동하게 되면 이게 2쪽의 위치인 거죠.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5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5인 거죠. 이해하시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t가 7에서 7까지 움직이게 되면 얼마나 움직이게 되는 거죠? 왼쪽 다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얼마라고요? 2분의 3a 여기 아래는요? 얼마죠? 얼마죠? 근데 어차피 위치만 본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 맙시다. 있잖아요. 어차피 여기하고 여긴 상쇄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하고 여기 상쇄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움직이는 게 여기하고 얼마였냐면 A였나요? 여기는 얼마죠? 2A인가요? 마이너스 2A겠죠. 실제로 이제 위치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요? 얘는 2분의 3A예요? 근데 실초까지니까 또 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필요 없고요. 네. 그러면 A만큼 가고 E만큼 뒤로 오는 건가? 맞는 것 같죠? 네. 그럼 최종적으로는 그냥 A만큼 거꾸로 온 건가요? 네. 야, 뭐 식을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네. 그냥 해볼게요. 네. 그러면 얘가 2초일 때 위치가 A 그냥 X0부터 시작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A만큼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동의합니까? 그럼 X0가 얼마예요? 2죠. A는 얼마죠? 3인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처음 위치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P라는 놈의 첫 번째 좌표가 이랬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X10 이걸 구하기 위해서 또 처음부터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7초일 때 위치를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거고 이만큼 하면 되는데 얘가 지금 아까 얼마였죠? 2분의 3이 됐어요? 근데 얘가 3이니까 2분의 9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2분의 9만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 가속도와 미분 문제는 실제로 이 물체가 수직선 위를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움직이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 관계없고 난 답만 알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좀 생각을 하시고 나중 되면 평면을 움직이는 물체 운동도 해석을 해야 되니까 네. 물체의 움직임을 이렇게 트레이싱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 문제만 더 풀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좀 크군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시각 P에서의 속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러면 위치 파악하려면 위에 있는 건 플러스 아래 있는 건 마이너스예요. 일단 넓이로 제가 써보면 여기를 편상 S1 여기를 S2 여기를 S3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거 있죠? 여기 S4라고 할게요. 그럼 S1만큼 오른쪽으로, S2만큼 왼쪽으로, S3만큼 다시 오른쪽으로, S4만큼 다시 왼쪽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0부터 A까지 VT, DT가 이게 지금 뭐냐면
S1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좌변이. 우변은 뭐예요? A부터 F까지 VT의 절대값을 접근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이동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동거리 입장에서는 그냥 S2 더하기 S3 더하기 S4 하면 되는 거죠. 방향성이 없으니까. 맞죠? 예.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은 A부터 C까지니까 이거 그냥 S2입니다. 절대값 있어요. 그죠? 일단 오른쪽은 절대값이 없으니까 뭐라고 쓰셔야 되죠? S3 마이너스 S4라고 쓰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이 두 개만 연립 가능한가 이거? 안 가능한가? S2와 S4의 합이 S3잖아요. 그러니까 S1이 2S3라는 거 알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 두 곱하기 2 하면 이 부분의 면적이 된다고. 그 말을 일단 하고 싶은 거 같죠? 맞죠? 네. 자, 이거 아는 상태에서 내려가 봅시다. 기억은 지금 뭐냐면 좌변 써보면 그림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문제 길어서 힘드네. 좌변은 S1-S2죠. 왜냐면 지금 비적분하면서 절대값이 없습니다. 그죠? 네. 우변은요? S3 더하기 S4죠. 맞죠? 이거는 그냥 이 식을 변형한 거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동의하시겠죠? 네. 니은 점 P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꿉니까? 3번 바꾸죠. 왜냐면 여기서 양에서 음으로 한 번 바뀌었죠. 음에서 양으로 한 번 바뀌었죠. 다시 양에서 음으로 한 번 바뀌었죠. 그죠? 3번 바꾸는 거 맞아요. 자, 디귿. 디귿은 좌변이 뭐냐면 0에서 C까지니까 S1-S2예요.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알겠죠? 너도 책 없냐? 그 다음에 우변은요? S2 더하기 S3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요? C부터 F까지니까 S3 더하기 S 잠깐만요. AC 그냥 여기 첫 번째 항이 S2만이죠. 그죠? 그 다음이 S3 더하기 S4 이렇게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이게 맞냐 이건데 이게 맞습니까? 안 맞아요? 지금 얘하고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맞으려면 S2가 0이어야 되죠. 그죠? 네, S2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틀린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프의 양 정도 맞게 그렸을 거 아닙니까? 설마 위에 있는데 아래로 그렸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네, 그냥 부호만 봐도 맞지 않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는 출발한 후 원점을 지난다 라고 했는데 P가 출발한 다음에 원점을 지날 수가 있나요? 지날 수가 있어요? P는 출발한 후에 원점을 지날 수가 있나요? 있다고요?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 있는데 그냥 그림만 보면 확실히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얘가 다시 원점 출발했으니까 원점을 간다는 건 뭐 이런 것들 다 더했을 때 어차피 F까지니까 F를 넘어가진 않잖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면적의 합이 그러니까 면적이 아니고 정적분이 0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0이 될 수 있냐 이건데 그냥 눈으로 봐도 S1이 워낙 크기 때문에 0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니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 그래프가 이 사람 조금 잘못 그린 걸 수도 있지 않느냐. 부호는 맞게 그렸지만 사실 얘의 함수값이 얘보다 뭐 이렇게 절대값이 크다 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죠? 네. 그잖아. 너네 완전히 정확하게 그리는 거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약간 직관적으로 풀긴 했는데 요걸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실제 이거 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가? 일단 S1 더하기 S2가 S3 더하기 S4를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때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맞죠? 그럼 여기까지 오게 되면 위치가 ES3 더하기 S4인 거죠. 그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도 마이너스 S4니까 결국은 위치가 어디냐면 ES3인 것도 알 수 있어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S1 마이너스 S2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적분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 빼게 되잖아요.
근데 S1-S2가 얘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T가 C일 때 얘가 S3 더하기 S4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 이걸 또 더해야 되죠. 그러면 ES3 더하기 여기 T가 2일 때 ES3 더하기 S4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 S4를 빼더라도 ES3가 남죠. 그럼 S3가 0은 아니니까 얘는 원점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서술해라라고 하면 이렇게 수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림을 봤을 때는 얘보다 얘가 2배고 뭐 한참 크기 때문에 그냥 안 돼 보여요. 안 돼 보이긴 하는데 굳이 누군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